자, 철학 산책입니다. 철학 산책. 철학 산책. 지난번에 공야장 편까지 읽었고요. 공야장 편을 읽다가 제가 이제 저번으로 했던 책의 번역 상태가 이거는 영 아니다. 이거는 영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책을 바꿨습니다. 번역을 좀 바꿨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그래서 그 술 2편입니다. 술 2편이고요. 잠시만요. 술 2편은 총 몇 장이냐? 술 2편 좀 기네요. 37장이나 되네. 37장. 좀 깁니다. 네시 안녕. 내가 임마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하든 저렇게 방송을 하든 네가 뭔 상관이야? 넌 수능이나 잘 쳐서 철학과 나가세요. 철학과 가서 뭐 인생을 조지든 아니면 김동우랑 애를 11명을 낳든 마음대로 해. 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술 2편입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내 목적은 선인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지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데 있지 않다. 이게 좀 나아요. 신뢰하는 태도로 고대의 문화를 좋아하고 나 자신을 은근히 우리 노팽에 견주어 본다. 노팽은 뭐 사람 이름이겠죠. 설리 여러 개 있다는데 뭐 저는 관심 없고. 여기서 이제 술 2편이라는 말은 자왈, 술이, 부작, 신이, 호고 요런 이제 말에서 따와서 앞에 두 글자를 따와서 술 2편이라는 건데, 술이 부작은 되게 유명한 말이죠. 술이 부작이라 그랬는데, 술은 이제 기록한다, 쓴다, 전한다 뭐 그럴 때 이제 술이고요. 서술한다 그럴 때 술이고요. 하지만 말이 의자인데 이제 보통 하지만 뭐 이제 그래서 뭐 그렇게 그 접속사로 쓰죠. 쓴다, 저술한다, 하지만 부작, 새로 짓지는 않는다. 지어내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글을 쓰는데 이러이러한 사실관계를 잘 전달할 뿐이지 내가 막 마음대로 지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한대요! 그렇게 얘기하진 않는다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공명정대한 서술의 태도로 이걸 되게 예를 많이 듭니다. 수리부작이란 말을. 근데 정작 나중에 중국 역사가들은 자기 편한 대로 그 역사적 기록들을 뜯어고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요즘 삼국사기 읽고 있는데 그런 게 좀 보입니다. 고구려 멸망 분야를 부분 읽고 있는데 삼국사기의 고구려의 대중국 기록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아마 중국사에서 중국 사서들에서 뺏겨왔을 건데 김부식이가. 근데 그게 좀 많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삼국사기 쪽 얘기니까 수리부작이란 태도를 공자가 지적한 건 좋았지만 나중 사람들이 이걸 잘 지키지 않았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묵묵히 마음속에 새기고 열심히 배우며 실증 내지 않고 남을 가르침에 지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내가 그걸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이지. 자, 넘어갑시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인품과 덕성을 몸에 익히지 않고 학문을 연구하지 않으며 올바른 것을 알면서도 동조하지 않고 나쁜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바로 걱정하는 것이다. 다 이거 듣는 여러분의 태도죠. 자, 공선생이 한가롭게 있을 때는 얼굴을 펴고 즐거운 표정을 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안 하는 거지. 자, 5장입니다. 다섯 번째 장입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심하다 나의 노쇠함이야. 그러니까 내가 많이 늙었구나 그런 말이에요. 내가 다시 꿈에 주공을 뵙지 못한 것이 바로 오래되었구나. 주공은 그 주공단입니다. 주공단. 역사 속의 주공단인데 보통 공자가 아주 현명하고 뛰어난 사람의 대명사로 보통 주공을 많이 듭니다. 꿈에
나타날 정도로 많이 생각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니까 내가 많이 늙었구나 그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바른 길의 뜻을 두고 도덕의 근거에서 인, 어짐에 의지하고 육예로서 논인다. 육예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춘추시대의 귀족들이 갈고 닦던 일종의 기회입니다. 기회. 뭐 예를 들면 예법, 그다음에 음악, 활쏘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보고 유계라 그래요. 6가지인데 뭐 그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 원문은 이렇습니다. 원문은 자왈 지어도 거덕 의어인 유어예라 그래서 유예라고 표현되진 않고 그냥 예 기회로서 논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회라는 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육예입니다. 육예. 자, 선생님 말씀하셨다. 속수의 예를 행해서 제자로 받아들인 다음에는 내가 직접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 속수라는 건 뭔지 모르겠네요. 속수. 속수의 예를 행해서 제자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일종의 뭐 그 스승하고 제자가 될 때 뭐 하는 의식 같은 게 있나 봐요. 아무튼 그걸 해서 그 제자를 일단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포기하고 때려치지 않고 끝까지 공자가 책임지고 가르쳤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건 다른 놈들은 안 그렇단 말이죠. 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속으로 구하려 하나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길은 열리지 않는다. 열심히 하지 않는 놈한테는 기회도 안 온다 그런 말이죠. 자, 고민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내 귀퉁이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남은 새 귀퉁이를 미루어 알지 못하면 다시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하나를 듣고 세 개는 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노력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죠. 배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 정도 안 하면은 배울 자격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선생께서는 초상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배부르게 먹지 않았고 초상날에 곡을 했다면 노래하지 않았다. 초상은 슬프게 한다 그랬죠. 초상은 슬프게, 곡소리는 슬프게 내는 것이 바로 이제 예법이 맞다고 앞에 어딘가에 나왔었거든. 그 말대로 이제 마찬가지로 막 가가지고 막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호상이라고 막 즐겁게 먹고 고스톱 치고 그런 놈들은 예법 모르는 새끼들이다. 예를 들면 그런 말이에요. 초상집에 가면은 슬퍼해야지. 자, 선생께서 안현에게 말했다. 안현은 바로 안회죠. 쓰인다면 나아가고 쓰이지 않는다면 물러나 소리도 내지 않는다. 이는 너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자, 자로가 말했다. 선생께서 만일 3군의 대장이 되어 출정하신다면, 군대 장군이 되어 출정하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선생이 말씀하셨다. 맨손으로 호랑이와 격투하거나 황하를 헤엄쳐 건너다가 죽어도 후회가 없는 사람은 나는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용맹한 사람이죠. 자로가 바로 용맹한 사람인 표범입니다. 반드시 행하기 전에 신중히 숙고하고 만전의 계획을 세워 성공을 기하는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자로는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용맹한 사람인데 안현한테 이제 아주 네가 뛰어나다라고 공자가 얘기하니까 자로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군대니까, 싸움이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 장군이 되면 나를 기용해주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물은 건데, 공자는 거기에 대해서 용맹만 앞서서는 되지 않는다. 네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부가 추구할 만한 것이라면 시장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 노릇이라고 기꺼이 했을 것이다. 부가 추구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겠다. 돈 버는 것이 따를 만한 가치라 그러면 아주 미천한 일이라도 자진해서 했을 건데,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돈 밝히지 마라 이 새끼들아 그런 말이죠. 자, 선생께서 발언에 신중을 기하신 것은
제사와 전쟁, 질병이었다. 제사하고 전쟁, 질병, 제사는 사람들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전쟁은 뭐 그게 사실 의미가 없더라도 어쨌건 사람들은 그걸 신성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전쟁은 사람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무거운 일이죠. 질병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또한 그것도 무거운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개에 대해서는 말할 때 특별하게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무신론자들 중에요,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들 중에 뭐 무신론 하는 건 좋아, 뭐 나도 사실 뭐 별 생각 없어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자기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닌 거죠. 남들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존중받고 싶다 그러면 반대로 남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공자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선생께서 제 나라에 있을 때 소라는 음악을 들으시고 오랫동안 고기 맛을 잊고 지내더니 말씀하셨다. 음악이 이런 경지에 도달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소라는 게 아주 뛰어난 음악인가 봐요. 되게 뛰어난 음악인가 본데, 그걸 듣고 이제 고기 맛을 몰랐다는 거는 공자가 고기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걸 듣고서는 음악에 빠져가지고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런 말 안 했던 모양이야. 그만큼 이제 소라는 음악이 되게 좋았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감탄했다 막 그런 말입니다. 자, 염류가 자공에게 물었다. 선생께서 위나라의 군주 편이 될까? 위나라 군주의 편을 들어줄까? 위나라는 여기서 작은 위나라예요. 자공이 말했다. 좋다. 내가 선생께 여쭤보겠다. 이거는 뭐 위나라에서 있었던 일인가 보네. 자, 자공이 안에 들어가 선생께 물었다. 백의와 속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 현명한 사람이다. 자공이 다시 물었다. 끝내는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백의하고 숙제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건데, 백의하고 숙제가 왕위를 미루고 사양하고 그런다고 주나라로 간 거 아마 그런 걸 후회했다 그러나? 오늘 끝내는 원망했다 그런다면 후회했다 그런 말도 되겠죠, 그죠? 후회했다는 말로 해봅시다. 끝내는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행적을, 그런 말이지. 일단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백의하고 숙제가 인덕을 구해서 그것을 실수했는데 무슨 불만이 있었겠느냐? 자공이 물러나와 염유에게 말했다. 선생께서는 위나라의 군주를 도울 생각이 없을 것이다. 맥락상 이거는 이렇습니다. 위나라의 왕이, 위나라 제후가 공자한테 뭔가 도움을 청했나봐요. 근데 그걸 들어주기만 하면은 공자는 위나라에 눌러 앉아서 계속 자기 정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요즘 말로 하면 연봉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아무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 근데 그래서 염유라는 사람이 자기 스승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할까 어쩔까 거기에 대해서 잘 확신이 안 가니까 자공한테 물으라고 했던 거지. 그게 자공이 직접 묻진 않고, 직접 물으면 좋을 텐데 꼭 이 사람들은 직접 묻더라. 직접 묻진 않고 백의하고 숙제라는 옛날 사람들, 자기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걸 기꺼이 버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위해서 지위나 아니면 먹을 거나 그런 걸 다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을 비교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혹시나 백의 숙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옳은 걸 선택했으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걸 선택했으니까 혹시나 그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부귀영화 누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물어본 거죠. 공자가 그건 아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만족하고 살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공자가 근데 백의하고 숙제를 현명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자 역시 그렇게 행동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나라 제후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자세하게는 알 수 없는데,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위나라에 뭔가 변란이 있었거나 아니면 정변이 있었거나 뭐 그랬던 모양입니다. 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찬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을 구부려 베고 잠을 자도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해서 얻은 부와 지위는 나에게는 뚠구름과 같은 것이다. 궁색하게 살아도
그게 공색하게 살더라도 그게 그 뭐예요? 부정하게 얻은 안락함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여러분하고는 정반대의 삶의 태도네요.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서 나이 50에 역경을 배운다면 역시서역 할 때 역이죠. 일생을 큰 실수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역경을 배우고 싶다 그런 말이지. 역이라는 거는요, 시서역처럼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러니까 주나라 때부터 은나라 뭐 이전부터 역이라는 거를 주나라에서 만들었다 그랬나? 주나라 문왕이 만들었다 그랬나? 아무튼 그때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경서인데 그거를 한번 좀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나중에서야 이제 그게 역이라는 게 시서역, 이게 육아의 경전인 것처럼, 육아만의 경전인 것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지. 공자가 이걸 중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뒤에 사람들도 이걸 중요하게 배웠던 거죠. 자, 선생께서는 잠깐만요. 자, 소, 아언, 시서짐례, 개아언냐라고 되어 있는데, 개아언냐라고 되어 있는데, 아언이란 게 뭐지? 잠깐만요. 아언, 아취 있는 말이다. 우아한 말. 여기서 아언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발음했다 뭐 그런 말 같은데, 말을 이제 신경 써서 했다 그런 말 같네. 그러니까 선생께서는 시와 서, 그리고 시와 서를 읽을 때는 신경을 써서 읽으셨다. 그리고 예를 집행하실 때도 신경을 써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시하고 서하고 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아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전이고, 옛날부터 내려온 것 중에, 그죠? 공자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고, 예를 집행한다 그랬는데, 예를 집행하는 것도 이제 뭐 이것저것 할 때는 아무튼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제 발음을 똑바로 했다는 건 저처럼 이렇게 발음을 누구로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똑바로 정확하게 발음을 해서 사람들한테 또박또박 잘 전달했단 말이겠지. 잠시만요. 집례라고 되어 있는데, 집자가 잡다 모으다는 거 외에도 그 처리하다 그런 말도 있으니까 아마 예를 처리한다, 예를 집행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자, 혹시나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섭공은요 초나라의 제후입니다. 초나라의 제후입니다. 초나라 왕의 부하입니다. 섭공자고라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섭공이 자로에게 공자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자로가 대답을 하지 못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왜 대답을 못했느냐? 그 사람은 학문의 열정이 불타오를 때는 침식도 있고 잠자고 먹는 것도 있고, 학문의 즐거움을 알고서는 그때까지의 근심을 모두 잊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곧 노년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아무튼 석공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자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석공한테 자기 스승도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 때문에 좀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섭공은 논어 말고 다른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장자 4편에도 보면 섭공이 어떻게 얘기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재밌는 사람입니다. 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식을 갖고 있던 것은 아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찌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겠느냐, 그런 의미네요. 자, 옛날의 문화를 좋아하고 부지런히 지식을 추구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열심히 배워서 이렇게 된 거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는 거죠. 자, 선생께서는 괴력난신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괴라는 거는 이상한 거, 신기한 거, 그런 거 있죠. 귀신 같은 거. 여기서는 요괴 같은 거겠다. 요괴. 뒤에 신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요괴 뭐 이상한 이야기 그런 거 있잖아. 기묘한 이야기 이런 거. 력은 폭력적인 거, 나는 어지러운 거. 예를 들면 음란한 거 이런 거 있죠, 그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신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네. 교회 다니시면 많죠, 그죠? 신.
귀신 같은 거. 요런 거는 말해봤자 의미도 없고 그리고 예에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요거를 확대 해석해서 말한 사람이 바로 이제 1000년인가? 1500년 뒤인가? 1500년 뒤에 이제 주의가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주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무튼 저 자불어 괴력난신이라는 요 원칙은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사실 정작 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형이상학 같은 철학을 싫어해요. 형이상학 같은 철학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사람 예를 들면 이제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이야기들, 아니면 신은 무엇을 원하느냐, 예를 들면 신이 무엇을 원하면 어떻게 어쩌려고, 그렇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질문만 파고드는 거는 제대로 된 학문이 아니라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또 다르겠죠. 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몇 사람이 함께 일을 하게 되면 그 중에는 반드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나는 그 장점을 취해서 배우고 그 단점은 가련해 고칠 것이다. 3명이 있으면 길거리를 3명이 걸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내가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내가 가르칠 만한 사람이다. 뭐 그런 말 아시죠, 그죠? 겸손하게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나에게 가치 있는 행위를 기대하고 있다면 환퇴 따위가 내게 무슨 거리낌이 되겠느냐. 환퇴라는 거는 사람 이름일 겁니다. 사람 이름인데 그때 당시에 아마 환퇴라는 사람하고 정치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 일이 없다. 이것이 바로 공구이다. 공구가 바로 자기 자신이죠. 여기서 하는 말은 이제 공자들이 아마 제자들이 자기한테 뭔가 의심을 품거나 뭔가 확신을 주는 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스승의 태도로서 제자에게 대하는 방법은 숨기는 것도 없고 함께 하자는 일도 없는 것이다. 뭐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선생께서는 4가지를 가르치셨다. 표현력, 실천력, 진정, 신의. 이건 좀 의역한 거고요. 자이사교. 선생께서는 4가지를 가르치셨다라고 했는데 4가지가 뭐냐면 문행충신입니다. 문행충신. 문이라는 건 글입니다. 글. 글. 보통 글입니다. 글. 혹은 이제 문체다 뭐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글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보는 글에서는 표현력보다는 이제 아무튼 글, 원래 의미는 글에 가깝습니다. 행이라는 거는 행동이죠. 실천한다 그런 말입니다. 혹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제 행동하는 거니까 뭐 정치, 윤리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멀리 본다 그러면 어쨌건 행동하는 걸, 행동 거지 뭐 이렇게 좁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충은 저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죠. 이거는 진심이랍니다. 진심이라는 의미고요. 신은 믿음이라는 의미죠. 여러분과 정반대되는 그런 거죠. 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성인은 내가 만나볼 수 없게 되었지만 교양을 충분히 갖춘 문화인이라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 성인, 뭐 예를 들면 주나라 문왕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주 옛날에 다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나볼 수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인간 같은 놈들이라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내 기대가 이렇게 높은 거냐 뭐 그런 말이죠. 지극히 선한 사람은 만나기 힘들겠지만 지조 있는 사람이라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것도 요즘 사람들이 인간 같지 않다 그런 말이죠. 형태가 없는 것을 있다고 속이고 내용이 공허한 것을 가득 찼다고 속이고 빈약한 것을 풍부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람은 지조를 지키기가 어려운 법이다. 요즘 놈들 다 이렇다 그런 말이지. 자, 선생께서는 고기를 잡을 때 낚시를 하되 그물을 쓰지는 않으셨다. 활을 쏘아 새를 잡되 둥지에 있는 새는 쏘아 맞추지 않았다.
그물을 쓰면 그 치어까지 다 잡게 되죠. 그러면은 새끼를 잡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그 둥지에 있는 새도 새끼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칠 수 있는 마지막 길인데 그런 것들은 건들지 않았다는 거죠. 중국인들하고는 정반대의 행보네. 공자는 중국인이었는데.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지어내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나는 그러지 않는다. 많이 듣고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 받아들이고 많이 보고 그것을 가슴에 새겨둔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것에 버금가는 좋은 방법이다. 내 이론은, 내가 주장하는 거는 내가 새로 지어내거나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옛날에 들었던 것들, 예전에 들었던 건데 예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항상 새기고 새겨서 나온 것들이다 라는 얘기죠. 자기가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족도 모르는 놈들이다, 뭐 그런 말이죠. 자, 호향이라는 마을은 그 기질이 나쁘기로 유명해서 아무도 그 마을 사람들을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그렇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을의 한 동자라는 게 이제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공자의 문화에 들어오기 위해 찾아오니 제자들이 당혹스러워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 진보에 찬성하고 그 퇴보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럴진데 너 어찌 너무 심하게 대하겠느냐. 요거는 어찌 내치겠느냐 그런 말이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고 더 나아가려 할 때 그의 깨끗한 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과거가 모두 옳았다고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어린아이가 아주 질 나쁜 동네에서 공자한테 배우러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아주 난감했는데 공자는 그 애가 배우러 왔던 그 자세에 대해서 아주 높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죠. 걔가 배우러 와서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걔가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았다라는 거를 내가 씻어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진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제 발전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하고, 그렇지 않으려는 것, 되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짖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짐, 인이 멀리 있단 말이냐. 내가 인을 말하면 이는 바로 나에게로 다가온다. 진리는 가까이 있다. 자, 진나라의 사패. 진나라는 여기서요 북쪽이나 서쪽이 아니라 작은 진나라예요. 남쪽에 있는. 자, 진나라의 사패라는 사람이 선생에게 물었다. 노나라의 소공은 얘를 아는 사람입니까? 선생이 대답했다. 얘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공자가 물러나자 사패가 무마귀에게 읍을하고 그를 가까이 불러 말했다. 나는 교양이 높은 사람은 편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편파적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교양이 높은 공자도 편을 듭니까? 노나라의 소공은 오나라에서 부인을 맞이했는데 두 나라는 성이 같습니다. 따라서 부인은 보통이라면 맹희라고 해야 할 것을 희자를 피해서 오맹자라 부릅니다. 소공이 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얘를 모르겠습니까? 무마귀가 얘를 얘기하자, 보고하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잘못이 있을 때는 남이 반드시 이를 알게 해준다. 요거는 맥락을 좀 알아야 돼요. 그 역사적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원래 공자는 어디냐 사람이냐 하면은 노나라 사람이에요. 노나라 사람. 노나라 제후의 성은 희예요. 희성이라 그러죠. 희성. 희성은 주나라하고 같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주나라하고 노나라는 이제 같은 희성이니까 친척지간이라는 거죠. 좀 먼 친척이긴 하더라도 지금 그때 당시 시대에는. 근데 생각해보면 오나라도 희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나라하고 노나라도 서로 친척 집안이란 말이야. 근데 노나라의 제후가 오나라에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와이프로 삼는다는 거는 사실은 친척끼리 와이프로 결혼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예법에 어긋나는 거잖아. 친척이니까. 아무리 멀어도 어쨌건 친척은 친척인데, 뭐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패가, 진나라의 사패라는 사람이, 공자는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공자는 아주 이제 현명한 사람인데 왜 소공 편을 듭니까? 소공은 얘도 좆도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자가 소공 편을 든 이유는 뭐겠어요? 공자가 어쨌건 뭐 이것저것 하는 이제 이것저것 가르치는 그런 사람 이전에 노나라 소공을 제후로 모시던 신하였기 때문인 거죠. 그것 때문에 노나라 소공 편을 들어서 노나라 소공은 얘를 안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본인도, 공자 본인도 그게 틀렸다, 그게 이제 똑바른 말이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패라는 사람이 지적을 해주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한 거죠. 아무튼 이걸 아시면은 됩니다. 누가 이제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에요. 보통 그거 못하거든요. 자, 선생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노래할 때 상대방이 노래를 잘하면 반드시 반복하게 하고 이 뒤에 화답했다.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노력이라고 하면 나도 이제 남들만큼 했다. 그러나 교양인답게 행동하기까지는 나도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거는 교양인이라고 의역을 해놨는데, 교양인이 아니고요. 노력이라고 하면 나도 많이 했는데, 그러나 군자가 되기에는 아직 나도 멀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군자라는 말이 있는데 왜 이걸 교양인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네.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성인이나 인자라는 건 어진 사람, 성인이나 어진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러나 그것을 배우는데 실증내지 않고 가르치는데 게을리하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인이나 어진 사람, 인자라고 내가 나 스스로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내가 그거를 배우고 가르치는 데는 되게 열심히 했다. 적어도 이제 그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자, 공서화가 말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희 제자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고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선생의 병이 위중하자 자로가 기도하고 싶다고 했다. 선생이 말했다. 그런 선례가 있느냐? 자로가 대답했다. 있습니다. 기도문에 이르기를 너를 대신해 천신과 지신에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기도라면 나 자신이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힘 빼지 말한 거죠. 아까 그런 말이 있었죠. 자부로 괴력난신, 그런 말이 있었죠. 그죠?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사치하면 오만하게 보이고 검소하면 고루하게 보인다. 오만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고루하게 보이는 것이 낫다. 사치하는 것보다는 검소하는 게 낫다는 거죠. 검소하는 게 낫다는 거죠. 좀 돈 좀 아껴 쓰라, 그런 말. 돈 좀 막 쓰지 마라. 2만원짜리 닭강정 사 먹지 마라, 그런 말이지.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제군들은 이것도 의역을 잇따려 하네.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욕심 없이 평온하게 지내고 소인은 욕심 때문에 걱정하면서 지낸다. 뭐 그런 말이에요. 군자하고 소인을 대비한 거죠. 소인하고 공자 둘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군자는 근데 옳은 걸 쫓는 사람이고 소인은 자기 바라는 바를 쫓는 사람으로 그렇게 분류해 놓는 거죠. 여러분은 능력이 없으니까 범인입니다. 범인. 소인이 아니에요. 범인입니다. 자, 선생께서는 온화하면서 준엄하시고 위험이 있으면서 사납지 않으시며 정중하면서도 편안하셨다. 여기까지가 바로 수리편입니다. 수리편. 수리부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배우느냐,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런데 사실 제 생각에 수리편에 중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요 36장, 37장인가 이걸 묶으면 그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세세한 세세한 일화들, 세세한 이제 장 각각에는 또 각각 의미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묶자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삶의 태도라 그러면 너무 폭넓지 것이. 어떻게 배워 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그런데 내용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수리표는 그렇습니다. 좀 근데 아휴, 좀 생각보다 기네요, 수리편이. 잠시만요, 제 영상을 끊죠.